이런 농법을 주변에 알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저희만 네.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농법이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검증은 필요한 거죠. 이게 땅의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특성들이 있으니까 네.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네. 어쨌든 올해는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네. 어떤 결과가. 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 민통선 김명식 연구원 토지의 수도작 편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고향시의 흑화쌀로 되어 있는 가와지 쌀을 지금 1000평에다가 경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대한 오늘 결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며칠 안에 벼 수확을 할 것 같아서 수확하기 전에 주인과 우리 그 에너지농법 센터장님하고 둘이 대화, 질의응답하는 대화 내용 속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무경운, 그리고 모종을 안 내고 씨앗을 그냥 흩어뿌려서 직파를 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무투입이죠.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 천연 농약, 어떠한 제초제 이러한 것도 전혀 쓰지를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의 목도염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대로 이 가와지 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재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토출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편이라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이한 쌀을 지금 연구를 오래 해왔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우리 센터장님하고 어떻게 많은 얘기 했어요? 그래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요 바로 옆에 경작하고 있는 분도 무농약으로다가 경작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지금 입마름병, 목도열병, 문고병까지 지금 다 들어온 곳으로다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러나 이쪽에 지금 가와지쌀 연구소는 드문드문 안 된 곳도 있고 하지만 아주 노랗게 잘 여물어서 주인장하고의 그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좀 궁금한 사항들을 좀 센터장하고 연구소장하고 좀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선생님. 제가 여기 F2 살포하고 벼 이제 직파 파종하는 단계는 제가 참여를 했는데, 네. 그 이전에 여기가 원래 논이 두 필지, 두 마지기로 나눠져 있었나요? 어떻게 처음에 논을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원래는 일부가 논이었고 높낮이도 좀 다르고, 그리고 한쪽은 그 방치 상태에 있어서 밭으로 만들 것인지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쪽 지대가 논이 명확하게 목적이 맞는 것 같아서 논으로 평탄화하고 올해 처음 이제 복토한 위에 논 농사를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지금 한 마지기 이렇게 딱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덩어리 높이 차이가 있는 여러 논을 지금 병합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래 지역이 낮았어요. 예. 그래서 흙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높이를 맞춘 거죠. 하나로. 그래서 한 네. 덩어리로 네. 논을 한 덩어리로 만드신 네. 거고요. 네. 새 흙을 받아가지고요. 네. 저는 그 단계는 제가 참여를 하지 네. 못해갖고 궁금해갖고 여쭤봤어요. 네. 저랑 선생님이랑 여기 이제 밭에 처음 그렇게 흙을 메꿔놓은 그 논에다 네. 평탄화를 하셨잖아요. 평탄화하신 네. 논에다가 저희가 물을 한 30cm 이상, 그렇죠. 예, 물을 가득 네. 대가지고 거기에다 선생님하고 저희 쌀을 직파를 했어요. 네. 흩어 뿌려가지고 네. 전부 직파를 했는데, 직파하기 전에 F2라 그러면 토양 발효제를 사용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경작을 하게 되면 이 땅이 충분히 완전히 살아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미생물을 채취해서 네. 그것을 아주 증폭시켜 가지고 네. 그것을 만든 걸 저희가 F2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 다른 그런 뭐 탭이라든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F2만 예, F2 네. 약 한 1톤 정도를 가져와서 저희가 여기 이렇게 고무다라 위에다가 네. 조금씩 덜어서 끈을 묶어가지고 물 위에서 띄어서 다니면서 전부 일일이 다 손으로 뿌렸어요, 선생님하고. 네. 고루고루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벽실을 이제 또 그 위로 또 곧바로 이어서 직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거기까지 이제 그 참여를 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와보니까 벼가 너무 잘 됐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 네. 씨앗 저희가 그 직파하고 난 이후에 네. 관리나 이런 거는 따로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잘하는 게 엽론하고 비교해서 너무 비교되게 이게 갸날프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흩어뿌리기 하다 보니까 이게 일부는 막 밀집돼서 자라.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벼들이 네.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포기를 펼친 것보다 자기 이삭에서 몇 분할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은 곳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육안으로 한 바퀴 또 돌아봤는데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뭐 치우치거나 드문드문하지가 않고 뭐 아주 균이 뭐 꽉 차 있다 그래야 되나? 저는 그렇게 관찰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군요. 그렇게 네, 아주 처음에는 네, 그렇게.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잡초가 무성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 여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뭐 풀 뽑기하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없어요. 네. 여기 풀 관리 뭐 제초 작업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제초 작업을 한 건 아니고 예전에 물 한번 빠졌을 때 네. 거기 뭐 연꽃 같은 게 피길래 그거 조금 몇 덩어리 이렇게 건져낸 거 외에는 그 다음에 뭐 달리 손을 본 게 없어요. 아마 우렁이가 있어서 우렁이가 대부분 일을 해준 것 같고요. 그것 아닐까 생각이 돼요. 보시면 우렁이들은 많이 있고. 이게 우렁이를 일부러 여기다 뿌리신 건 아니죠? 아까 그러니까 옆론에서 흘러왔다고 그러시던데. 네, 그 윗눈이 우렁이를 쓰거든요. 우렁이 네. 농법을 하는 그 네. 친환경 재배지군요. 네, 위에도 네. 바로 옆에도. 예,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뚝에 우렁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예. 전부터. 예. 그리고 우렁이들이 굉장히 번식이 빨라가지고 보면은 저도 어항에 우렁이 몇 마리 넣어봤는데 금세 그냥 빠하게 차더라고요. 우렁이들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풀은 그래서 네. 그런 것 같다. 네, 그거 영향도 우렁이 아마 복토를 한 첫 해고 우렁이가 있었고 그것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저희가 집화를 할 때 이미 얘네들이 물 이기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오는 그 풀들은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처음에 저희도 이게 다른 논에서 물을 대는 것보다 네. 훨씬 높게 물을 냈거든요. 이게 저희도 풀을 염두에 두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목적도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중간에 제초 작업도 안 하시고 그러면은 뭐 방제, 농약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약? 아니 뭐 전혀 안 했죠. 그러면 뭐 천연 농약 같은 거? 이거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여기 지금 저는 그냥 사실은 퇴비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몇 번을 오고 그러기는 했는데 사실 얘 때문에 온 것은 순수하게 이거는 물 잡아주는 거 하고 한 3번 왔나? 3-4번? 예. 아니 그러면은 뭐 풀 뽑아주는 작업도 안 하시고 뭐 농약, 뭐 천연 농약, 뭐 요새 뭐 막걸리에 물 타서 뿌리기도 하고 뭐 사카린 타서 뿌리면 좋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예 그런 요법들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전혀 뭐 들어간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막 실오라기 같은 거 막 군데군데 뭉쳐 있던 벼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막 넓게 퍼지고 높이 자라고 두꺼워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느 7월에 와 보니까 자리를 꽉 잡았더라고요. 예전에는 윗논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이렇게 모를 낸 논하고 저희는 직파를 했으니까 또 직파도 늦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늦었고 그때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그리고 점점 또 따라잡아서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사실은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퇴비를 넣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 만들어 놓은 퇴비도 못 넣은 상태에서 사실 작업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건너가야 될 건가 보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걸 써가지고 유기물 함량을 좀 많이 높이고 한 2년 더 있다가 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사실 거진 포기하고 사실은 있었어요. 맞아요. 저 탭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고온 발효 탭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도 못 쓰고 그때 이 논이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장비가 빠지니까 못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장비가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F2 그 미생물 저희 배양한 거 그거 증폭시킨 거 1톤만 진짜 손으로 급하게 뿌린 건데, 저도 그때 뿌리면서
아,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더군다나 저는 퇴비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런 염려도 좀 있었고, 네. 근데 네, 그 영향이 그쵸,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들어간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물하고 F2밖에는 들어간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옆에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하시는 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병도 없고 이삭도 더, 제가 볼 땐 더 굵어요. 이 나달수는 약간 적어 보이긴 하는데 이삭이 나달이 좀 더 튼실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군요.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저기 파를 해서 땅도 지금 아래 상태가 고르지 않고, 그러니까 수평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보면은 생육 상태가 다 좀 군데군데 다른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물론 군데군데 다르긴 한데 다들 지금 이삭이 네. 아주 노랗게 그래서 잘 있고. 저쪽은 아예 안 될 줄 알았어요. 일부만 되고, 아유, 저기는 다 잡초밭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염려하고는 달리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도 이 논뼈 재배는 에너지 농법으로 이렇게 크게 재배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밭에서는 이미 저희가 많은 실험과 검증, 연구를 해서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처음에 여기 수도작을 하면서 좀 기대가 컸고 했는데, 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참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정도예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뭐 진짜 혼자서도 몇만 평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모를 안 키워도 되고 직파를 하니까 그 관리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노력이 안 들어가니까 수월하고, 중간에 어떤 뭐 방제, 제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전혀 뭐 사람이 관여할 것이 없고,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자연에서 알아서 이 풀 매주는 거 한 번 했죠. 뚝. 그쵸, 뚝에 풀은 매줘야 되니까. 윗분이 한두 번 매고, 저는 한 번만 매고. 그러셨군요. 네. 아유, 내년에는 그럼 한 번 더 해주시. 정말 저희가 저도 이제 처음 오늘 이렇게 현장에 다시 와봤는데, 눈으로 보고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농법을 주변에 알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저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농법이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검증은 필요한 거죠. 이게 땅의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특성들이 있으니까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올해는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어떤 결과가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 수도작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른 곳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재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확인은 또 해봐야 다른 문제일 것 같다는 거죠. 해마다 이제 연구를 거듭하면 되니까요. 너무나 이제 보니까 마음이 풍성하고, 이렇게 농사지은 이런 쌀이 이제 사회로 나가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좋은 영향을 미칠지 참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저도 이 쌀이 굉장히 궁금하고, 뭐 어떤 뭐 화학적인 그런 비료나 농약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사회에 나가면 아주 여러 가지 순작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에게도 그렇지만 이 쌀을 먹는 분들에게 또. 그래서 좀 오늘 와서 보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기대고 설레게 되네요. 이게 저는 많은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는 환경적인 측면도 이제 경제적으로 재평가를 하는 시기잖아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비용을 엄청 소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당장 그 가정에서도 공기청정기니 뭐 이런 가전제품 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데 많은 돈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용들을 소비하고 있고, 논도 이렇게 다른 곳에 좀 보면은 다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논도 모내기 전에 제초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제초제를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에 토양을 약을 뿌려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심잖아요. 그럼 그 물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뿌린 농약은 그 물은 타고 다 어디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왜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일본에 물론 이제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오염수는 걱정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더럽히는 것들이 다시 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왜 그거는 왜 걱정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건 다 다시 서해로 흘러가가지고 네. 다 우리 낙지 조개 다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예. 이전까지는 저희가 맞아요. 저희가 그 화학 비료나 네. 농약 없이는 네. 필요한 만큼의 어떤 네. 그 저희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농산물을 저희가 재배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확실한 대안이 저희 에너지 농법이라는 대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일정 부분 이게 공감을 합니다. 예. 우리가 건강에 좋고 이런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환경을 지키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초제를 사용 안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풀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뭐 제초제 뿌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논하고 비해서 다르게 관리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세요? 네. 저희가 여기가 5월 말에 파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종을 할 때 이미 윗밭은 네. 모내기를 끝낼 때였어요. 그죠. 끝나고 예. 또 한참 뭐 더 많이 자라 그렇죠. 있을 때였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논에서 모내기를 할 때 그때 물을 받아가지고 벼를 뿌렸는데 예. 풀이 나는 시기를 비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20도씨가 올라가는 그 시기를 잡아서 물을 충분히 담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물의 온도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한 거죠. 그래서 풀을 이길 수 있도록 벼가 우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직파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30cm 이상 충분히 받아서 풀이 못 나오게 관리를 하고 수온이 20도 이상 올라가야 발화가 잘 되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그때 직파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조건에 다 맞추면 일반적으로 다른 모내기 하는 일반 관행농보다는 많이 시기가 늦는데 그럼에도 지금 보면 훨씬 더 잘 자라고 풀도 훨씬 적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5, 6월 동안은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야, 이거 올해는 글렀나 보다 하고 그렇게. 근데 6월, 7월 지나니까 이제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야, 아니 이렇게 손쉬운 풀 관리 방법이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막 날 때를 피하는 거죠. 저도 해보고 싶네요. 뭐 제초제도 사용 안 하시고 농약이나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또 직파를 했으면은 기계도 사용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은 기계 사용 안 해서 기계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기계를 돌리려면은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기름도 써야 되고 이러면서 그런 환경의 어떤 자원들을 소모해야 되고 또 여기에 제초제를 사용 안 하시고 특별히 내가 어떤 뭐 노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아니 여러 가지로 아주 장점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떻게 깊이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저는 뭐 쉽게 뿌리면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쉽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용기를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기가 난다고 무조건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주 그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논의 뚝 높이가 일반 논하고 달라요. 물을 많이 받기 위해서 뚝 높이가 굉장히 높고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작업도 장비가 하루가 더 와가지고 다시 작업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벼를 어떻게 뿌리는지 그것도 다 방법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얘가 탕물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벽시는 갇혀가지고는 발화를 못한다. 그리고 발화를 하는 그 습성. 그러니까 자연에서 얘 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이 벼가 어떤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얘네들이 움직이는지 그것들을 선생님이 다 관찰을 하셨으니까 아, 우리의 인간의 노동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신 네. 거죠. 우리가 어떤 틀에 묶여서 그대로 뭔가를 계속 답습하고 하는 모습들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기계를 어떻게 줄일까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정확하게 관찰을 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자연을 잘 관찰하시고 네. 그런 방법에 따라서 이제 네. 진행을 해서 그 방법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네, 지도를 예.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물높이만 높였다 낮췄다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눈독이 터지고 뭐 이런 일도 없었고 새고 그런 일도 네. 없었고. 그러면 잡초를 뭐 네. 제가 뭐 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럼 에너지 농법으로 이제 이 벼를 재배하게 되면 그럼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용, 뭐 기계 비용도 안 들어가, 뭐 기름도 사용하지 않아, 기름을 태우면서 나오는 공해, 뭐 환경 오염도 되질 않고, 네. 그리고 게다가 이 건강한 또 이런 곡식이 사회로 나가면 또 사람들도 건강하게 해주고, 네. 네, 그렇죠. 정말 이게 제초제가 담겼던 그 물과 땅에서 과연 그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 씻겨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 올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논의 생태계가 이제 복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 농법을 계속해서 활용하게 되면 환경은 점점점 더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건강해지고. 네, 이물이 하천으로 가면은 또 하천을 더 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깨끗하게 해주고. 네. 제가 만약 여기 제가 쌀을 제초제를 뿌려서 경작을 했다면은 그 물이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 논에서 나간 물들이 널리 더 좋은 작용을 할 거라는 환경을 더 개선시켜주고 확신이 드니까 더 마음이 편하고요. 저희 에너지 농법이 다음 세대를 위한 농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에 딱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저희가 수확은 하기 전이지만 근데 정말 수확이 기대가 됩니다. 또 이 맛과 어떤 풍미도 또 기대가 되고요.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저도 마음속에 이런 더 도전,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런 좋은 연구 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